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주 제2공항 건설 여부에 대한 정부의 결정이 늦어지면서 좀처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제주 지역 국회의원 가운데 처음으로 제2공항 건설에 대한 차원에서 정석 비행장을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항공이 1998년부터 조종사 훈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정석 비행장. 이곳에는 보잉 747급 대형 항공기가 뜨고 내릴 수 있는 길이 2.3km, 폭 45m의 활주로와 관제시설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제2공항 건설의 대안으로 정석 비행장을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전문가들은 물론 관련 부처와도 깊이 있게 논의를 진행해왔다며 조만간 토론회를 열어 이 문제를 공론화하겠다는 것입니다. 항공항 시설 확충을 일관되게 반대해온 국토교통부의 입장을 돌려주지 못한다면 다른 대안을 제시를 해야 되는 부담을 안게 되는데 그 부담에 대한 대안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정석 비행장 활용론을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석 비행장은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제주에서 열린 중국과 브라질의 경기를 보러 온 중국인 관광객들을 위해 임시국제공항으로 활용됐습니다. 이 때문에 제2공항 입지 선정 당시에도 1단계 후보지 31군데와 2단계 후보지 10군데에는 포함됐지만 3단계 후보지 4군데를 고르는 과정에서 탈락했습니다. 정석 부분을 보면 북측 항공기 진출입 경로에 잘 아시다시피 천연기념물인 검은 오름, 그리고 부대오름, 부서오름 이런 여러 오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는 현재도 비행기가 다니지 못하고 남쪽으로만 다니게 돼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제2공항 전략 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를 제출함에 따라 환경부는 최종 검토에 들어간 상황. 그동안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왔던 제주 지역 국회의원이 제3의 대안을 제시하면서 정부의 최종 결론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제주 제2공항 백지화 전국행동과 비상도민회의는 국토부가 제2공항 전략 환경 영향평가를 다시 보완해 환경부에 제출한 것과 관련해 논평을 내고 민의를 거부한 기만적 행위라며 절차를 중단하고 제주 제2공항 백지화를 선언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의당 제주도당도 문재인 정부가 도민과의 약속대로 제2공항 반대를 선택한 도민 뜻에 따라 계획을 백지화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제2공항 전략 환경 영향평가 재보완서에 대해 환경부는 정상적인 심의와 협의 절차를 진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최근 백신 접종에 따른 여행 재개 논의가 전 세계적으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오는 2025년까지 크루즈 400척을 유치하기 위한 제2차 크루즈 산업 종합계획을 세우면서 지나친 낙관론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제주항 국제 크루즈항이 텅 비었습니다. 지난 2019년 12월을 끝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1년 6개월 가까이 기항한 크루즈선은 단 한 척도 없습니다. 서귀포 강정 크루즈항도 사정은 마찬가지. 지난 2017년 개항 이후 중국 사드 사태에 코로나19까지 악재가 겹치며 기항 실적은 단 2척이 전부이고 시설 유지를 위해 해마다 운영비 8억 원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해외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논의가 각국 정부에서 추진되는 가운데 제주도가 크루즈 산업 2차 종합계획을 내놨습니다. 지난 3월부터 대만과 싱가포르 등지에서 내리지 않는 크루즈 시범 운항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운항 재개에 맞춰 오는 2025년까지 제주항과 강정항에 연간 400척을 유치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크루즈 산업 기반 구축에 57억 원과 시장 다변화를 위한 산업 발전 35억 원 등 105억 원을 투입합니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크루즈선이 입항할 걸로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지금 2월 달에 저희들 접수해본 결과 150회가 지금 들어오겠다고 지금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친 장밋빛 전망과 계획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코로나19 초기 크루즈에서 대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긴 시간 많은 사람과 함께 접촉해야 하는 크루즈 여행에 대한 선호도가 크게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또 제주는 목적지보다 기항지 특성이 강하다 보니 조속한 회복은 더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기항지 중심의 목적지이기 때문에 이 기항지 하선 제한이라는 것은 제주 크루즈 산업에 굉장히 치명적이다. 아마 금년이나 내년 정도까지는 크루즈를 운항해서 어떤 정상화되기는 힘든 부분이고, 전문가들은 크루즈 산업의 회복은 항공을 통한 여행 산업보다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성급한 계획보다는 먼저 질 높은 상품을 개발하고 수용 태세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올 봄부터 내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고급 호텔과 골프장, 렌터카 업체 등은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체나 패키지 의존도가 높은 관광 호텔은 여전히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특급 호텔도 무급 휴업을 신청해 직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승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업체계 강상 지금 당장 이행하라. 지금 당장 이행하라. 제주 시내 한 특급 호텔 앞에서 직원들이 영업 재개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호텔이 영업을 중단한 건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직후인 지난해 3월. 그동안 직원 3분의 1 정도가 떠나고 남은 직원들은 고용유지 지원금으로 근근히 버티며 영업 재개를 손꼽아 기다려왔지만 회사 측이 무급 휴업을 하고 휴업수당도 줄 수 없다는 방침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무급 휴지 신청 0%로 신청을 한 상태라서 저희는 이렇게 되면은 저희 노동자들은 말 그대로 생계가. 회사 측에서는 무급 휴직을 한 뒤에 정부 지원금을 받으면 임금의 절반 정도를 보존해 줄 수 있다며 무급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이곳뿐만 아니라 중소형 호텔 상당수가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올 들어 내국인 관광객이 늘었다고 하지만 일부 최고급 호텔이나 해안가 숙소, 이색 숙소 등에만 손님이 몰리는 숙소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도내 관광호텔 20여 곳이 휴업 상태고 서너 곳은 아예 폐업하거나 업종 전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급 호텔들은 어느 정도 회복했다고 말할 수 있지만 또 외국인 단체나 국내 패키지 손님들이 주 고객으로 받는 중저가 호텔들은 사실상 손님이 제로거든요. 백신을 접종하면 해외여행자의 격리를 면제해주는 트래블 버블을 계기로 국내 단체와 패키지 관광도 서서히 살아나면 그 영향이 업계에 골고루 퍼질 것으로 관광업계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최근 배달 시장이 활성화하면서 덩달아 불거진 수수료 논란에 자치단체마다 앞다퉈 공공 배달 앱을 도입했죠. 충북 지역에서도 충북형 먹개비와 제천 배달모아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실제 이용률은 떨어지다 보니 이런저런 할인 혜택까지 동원하며 손님 끌기에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MBC 충북 이지현 기자입니다. 제천형 공공 배달앱 배달모아를 쓰는 한 가게. 수수료와 광고비가 없다는 말에 가맹 신청을 했습니다. 고정비용에 건건히 수수료가 나가는 민간 배달앱보다 크게 이득인데 이용률이 적은 게 문제입니다. 아직까지는 홍보가 많이 안 돼가지고요. 많이 차이가 나요. 하루에 한 건도 안 올 때도 있고요. 아니면 하루에 2건 올 때도 있고 천차만별이라. 또 다른 가맹점도 아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주문이 나갔을 때는 현저하게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수익이 늘어나는 건데 주문 자체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공식 운영 석 달째, 제천시가 이용자를 이끌기 위한 유인책을 제시했습니다. 가입 혜택에 이어 주문할 때마다 2,000원씩 자동 할인하고 주마다 지역 상품권 배달 금액을 합산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쿠폰을 차등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한 달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소비자 지원 정책으로 주문이 늘면
소상공인분들의 매출이 증가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천보다 앞서 공공배달앱을 도입한 충청북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 배달앱의 10분의 1 수준인 저렴한 수수료와 지역 상품권 연계 결제를 장점으로 내세우면서 가맹점 수는 크게 올랐지만 가입자 수가 민간 앱의 20%, 주문량은 한 달 평균 3만 5천 건 정도다 보니 추가 할인 혜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지역 상품권으로 결제 시 일정 금액을 할인해 준 것처럼 예산 2억 5천만 원 안에서 분배했을 예정입니다. 문제는 지속성. 유통경제 전문가들은 유입된 소비자들을 붙잡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 기업과는 투자 비용과 관리 측면에서 경쟁하기 힘든 만큼 편의성을 높여야 한다는 겁니다. 업체의 음식점 노출을 사진으로 대체한다던가 또 식당별 노출되는 필수 정보를 좀 간략하게 한다던가 결제 페이지 디자인 같은 것도 좀 변경하고 좋은 취지로만 버티기엔 힘든 시장 경쟁에 뛰어든 만큼 비용 혜택을 넘어선 고민도 이뤄질 때입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오늘 아침 나오실 때 우산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현재 레이더 상황 보시면 이 저기압에 의해 발달한 비구름대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는데요. 현재 제주 남부와 산지를 중심으로 비가 약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이제 곧 출근 시간대에는 제주 전 지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는 대부분 내일 아침에서 오전 사이에 그치겠는데요. 제주 동부 지역은 동풍의 영향으로 내일 밤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비는 내일까지 제주 남부와 동부 지역에는 30에서 80mm 정도로 많이 오겠고요. 제주 산지에는 100mm 이상으로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북부와 서부 지역은 상대적으로 비의 양이 적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의하셔야 할 시간대가 있습니다. 오늘 낮부터 저녁 사이에는 강한 비가 예상되는데요. 남쪽에서 덥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비구름대를 순간적으로 강하게 발달시키겠습니다. 오늘 낮부터 저녁 사이에는 시간당 20mm 이상으로 비가 강하게 오는 곳이 있겠는데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주 전 지역에서 먹구름이 가득하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겠는데요. 오늘 제주공항을 연결하는 항공편 운항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항공편 이용객들은 운항 정보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현재 기온 어제보다 2, 3도 높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북부 지역은 23도를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북부 지역 25도, 그 밖의 지역은 24도로 낮 동안 선선하겠습니다. 오늘 도서 지역도 종일 비가 오겠고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도 점차 높아지겠습니다. 오후부터는 전해상에서 3m로 높게 일겠는데요. 내일 새벽에는 풍랑특보가 발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주는 큰 더위는 없겠지만 비 소식이 잦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부터 금요일 사이에는 제주를 포함한 전국에 다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한 제주 119 구급대 이송이 8,000건을 넘어섰습니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한 지난해 1월 27일부터 지난달까지 확진자와 의심 환자 이송을 8,483건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지난해 11월 음압 특수 구급 차량 4대를 도입했고 전 구급대원이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다중이용시설 등 코로나19 취약시설 888곳을 점검해 위반 사항 1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식당과 카페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한 1건은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예방접종을 이유로 실내에서 마스크 미착용과 사적 모임 금지를 위반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노지온주 감귤꽃 개화량이 전년 대비 소폭 증가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제주 전체 노지 감귤꽃 수는 전년보다 소폭 증가했지만 제주시는 표본농가의 44%가 전년보다 적게 피었다고 답했고 서귀포시는 50%가 전년보다 많다고 응답했습니다. 제주시는 해거리로 감귤꽃 수가 감소한 반면 서귀포시는 기상 호조로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제주도는 오는 22일부터 사흘 동안 소나무 재선충 확산 방지를 위한 2차 항공방제를 실시합니다. 이번 항공방제는 산림청 제주산림항공관리소 소속 대형 헬기로 진행되며 한라산 국립공원 경계 지역의 소나무림 1000헥타르를 집중 방제할 계획입니다. 제주도는 항공방제 기간 중에 양봉과 축산농가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제주도는 올해 주민참여 공모사업에 선정된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와 구좌읍 김영리, 삼화 2차 부영아파트와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 1리 등 5곳에 마을 정원을 조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마을 안길이나 빈터, 아파트 화단 등의 꽃과 나무를 심어 볼거리와 휴식 공간을 만들었는데 제주도는 지난 2017년부터 19곳에 마을 정원을 조성했습니다. 제주시는 월대천 범람을 막기 위한 정비 공사를 이달 안에 착공해 8월 말까지 준공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사는 월대천 하류 지역 90m 구간에서 진행되며 산책로의 난간 높이는 유지하면서 하천 양쪽의 호안을 50cm 높이게 됩니다. 월대천에서는 지난해 태풍 마이삭 당시 한라산에 900mm의 폭우가 내리면서 범람 위기로 긴급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제주도는 투명 페트병을 보관하고 도외로 판매할 사업자를 선정할 입찰을 오는 17일까지 진행합니다. 사업자는 도내 공동주택 93군데와 재활용 도움센터를 통해 배출되는 투명 페트병을 올해 말까지 매매하며 부가가치가 높은 의류나 가방 등으로 재활용하는 섬유 생산 공정에 투입되도록 계약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으로 가로챈 현금을 조직 몰래 빼돌리려던 현금 수거책이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일 낮 12시 반쯤 제주 시내에서 전화금융사기단 현금 수거책인 A씨가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해 B씨로부터 2천만 원을 가로챈 뒤 조직 몰래 돈을 빼돌리자 조직원들이 B씨에게 A씨 신분증 사진과 사기 사실을 알렸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신고를 받고 A씨 가족을 통해 자수를 종용했고 이에 A씨가 경찰에 자수하자 A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조직 윗선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